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영 페이션트인데 바이커스피드 CVA AS였고 이머전시 타비를 받게 됐던 환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환자는 6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처음 이제 병원에 오신 거는 체스트페인으로 오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이제 고혈압 디슬리피데미아가 있었고 에코에서는 에어틱 밸브가 잘 열리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이제 관찰이 되었고 3챔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비어 AS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밸류에이션상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 그리고 Vmax가 3.96 그리고 MSPG가 34mm였고 서크 테리토리에 이제 월모션이 관찰되었고 LV 펑션은 마일드하게 감소돼서 52%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CT를 보시면은 라이트 커스비 굉장히 카시피케이션이 많이 있었고 RL이 퓨전된 타입 1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였고 카시파이드 라페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어센딩 에어타는 45mm로 크게 많이 딜라이테이션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타비를 이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아나토미컬하게 보면은 이제 unfavorable한 이런 칼슘이 굉장히 많은 라페와 리플렛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흉통을 주소로 오셨기 때문에 엔지오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에코랑 이제 컴패터블하게 서크 디스탈이 크리티컬 스테노시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환자는 진단명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CAD 원베슬 디스탈 서크 스테노시스 그리고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AS가 동반된 상황이었고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좀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그냥 ABR 캐비지를 할 거냐 아니면 탑이랑 PCI를 할 거냐 그 다음에 PCI를 하다가 팔로우를 하다가 그 다음에 ABR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먼저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는 병변이 워낙 심플했었고 환자가 주 증상이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체스트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PCI하고 클로스 팔로우를 하다가 이제 ABR을 하자 이렇게 해서 스텐트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환자는 이후에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10개월 뒤에 갑자기 흉통과 서든 싱코피로 이제 내원을 하셨고 응급실에서는 바이탈 91에 63 그리고 심전도는 큰 변화는 없었고 랩상에서 아네미아 그리고 카디악 엔자임은 네거티브였고 심전도나 엑스레이는 뭐 이전과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에코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에오틱 밸브는 크게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LV 펑션은 비슷했고요. 그리고 3챔버에서 Vmax는 3.96에서 4.48, 민 프레셔는 56.7, 에어리아는 이전보다 감소되었고 LV 펑션하고 월모션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ACS로 PCI를 1년 이내에 받았던 히스토리가 있고 DAPT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ABR과 탑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 기관 서전 홍수찬 교수님께서 워낙 수술을 잘 하시니까 ABR을 하는 게 낫겠다 당연히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수술 준비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후에 스테이블하게 지내다가 수술 준비 중에 3일째 갑자기 환자가 흉통을 또 호소하셨고 이제 병동에 계셨는데 병동에서 거의 카디악 어레스트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심전도를 보시면은 ABR의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라터럴에 ST 디프레션이 보이는 이런 형태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캣방으로 이제 응급으로 옮기게 되었고 보시면은 엔지오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엔지오를 찍으면서 환자는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 완전히 더 이제 컬랩스가 되었고 그때 이제 에크모까지 어플라이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머전시 에크모 넣은 채로 수술을 할지 아니면 일단 벌룬으로 에어토 벨보토미만 하고 딜레이드 서저리 또는 타비를 할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머전시 타비를 할지 이 세 개의 이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 이전에 뭐 사실 데이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이머전시 탑이랑 그리고 벌룬 에어토 벨보토미 이렇게 비교를 했었던 데이터인데 워낙 N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타비가 뉴메릭하게 더 유리한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머전시 탑이랑 일렉티브 탑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머전시 탑이가 당연히 예후가 좋지 않지만 우리가 1년째 서바이벌한 환자를 팔로우를 해보면 일렉티브 탑이랑 크게 예후 차이는 없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머전시 탑이를 하기로 그때 당시에 워낙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했기 때문에 에크모 넣은 채로 이머전시 탑이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밸브 타입을 어떤 게 할 것이 좋겠느냐, 벌룬 익스펜더블이냐 셀프 익스펜더블이냐.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했고 이스트랄 페이싱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셀프 익스펜더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전에 CT를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 CT를 활용해서 밸브 사이징을 결정할 수 있었고, 애뉴러스 레벨에서 페리미터는 87, 그리고 그 바이커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버브에서 페리미터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5mm 어버브에서는 83, 그리고 8mm 어버브에서는 79, 각각 이제 페리미터 디라이브드 다이미터는 27, 26, 25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87, 83 요 이제 레벨에서는 34 밸브가 컴포터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고 잘 안 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한 단계 낮은 사이즈 29 밸브를 선택을 하기로 하고 타비 시술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당직 선생님이 이제 타비를 시행하지 않는 선생님이셔서 그때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에크모 넣고 벌룬 에어토 밸보토미 하고 환자가 그나마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물건도 가져오고, 제가 사실 딴 데 있었는데 한 3시간 걸쳐서 다시 병원에 와서 타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토그램 하고 이 뎁스를 약간 그 쉘로하게 맞춰서 타비 밸브를 오픈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쪽 면에선 열린 것 같았지만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콜랩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T도 보면서 포스트 벌룬을 했었고, 포스트 벌룬은 아주 이제 조심스럽게 22 약간 작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밸브는 잘 열리고 거의 리기 없는 상태로 시술 자체는 잘 마쳤습니다. 인트라 프로시저 T를 보셔도 그 인메디어트하게 이제 밸브를 릴리스 시켰을 때는 굉장히 콜랩스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고, 이제 어주번트를 하고 나서 이제 밸브가 잘 열리고 PBL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비를 하자마자 환자는 LV 펑션도 좋아지고 환자가 아주 스테이블해서 그 자리에서 에크모는 리무브를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환자는 이제 심장은 돌아왔는데 그때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밸브가 이제 초창기 시절에는 우리가 바이커스피드랑 트리커스피드 이 차이가 굉장히 이제 성적 차이가 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밸브 자체가 이제 데벨롭되고 환자가 이제 많은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바이커스피드나 이제 트리커스피드나 타비에서 이제 성적도 거의 동등한 시점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얻었던 교훈은, 영 페이션트라도 모더레이트 시비어에서 체스트페인을 호소하면은 조기에 이제 서지컬 옵션도 이제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컴펜세이션 된 이런 바이커스피드 에오틱 밸브 CBAS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머전시 타비도 하나의 이런 옵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